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채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주실 당뇨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다양한 당뇨 사례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만나뵐 분은 어떤 분이신지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일단 몸도 몸이지만요, 우울증으로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 합병증이 생기셨는데요. 손과 발이 화끈거리는 말초신경 이상 증세까지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좀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대구시 동구, 올해 나이 60살의 오영애 씨. 정확한 발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왔다는데, 당뇨 진단 이후 심각한 우울증까지 생겼었다는 오영애 씨. 하지만 약 1년 전부터 그녀의 생활에는 변화가 생겼다는데, 먹기 전에 이거 투입을 시키고 먹어야죠. 약 1년 전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오영애 씨. 이전과는 달리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양껏 먹을 수 있게 됐다는데, 편하게 식사를 해도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 그 전에 보리밥 드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 보리밥 싫어하신다고요? 저는 보리밥을 먹고 우울증 걸렸어요. 보리밥 안 먹어요. 그냥 쌀밥 먹고 병원에 입원할 때가 51kg도 안 나갔어요. 근데 병원 입원해가 거기서 식사를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퇴원할 때 57kg 나갔어요. 엄청 좋아졌죠. 그럼 식사 후에도 혈당 관리가 잘 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먹고 바로 이제 또 한번 재보면 그 2시간 후에 항시 130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또 오늘 저녁에 좀 이상한 걸 많이 먹었다. 술을 좀 많이 먹었다. 술까지는 좋은데 안주를 이상한 걸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혈당책을 자주 좀 해요. 그래서 또 내가 맞춰 나가고. 그런데 내가 입원할 적에는 당화 혈색소가 6.9였어요. 그러니 합병증이 왔죠. 왔는데 퇴원할 때는 5.9였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내가 있으면서 관리를 뭐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2 정도 돼요. 엄청 좋아요. 지난 1년간 열심히 관리를 해온 덕에 안정된 혈당 수치를 유지하면서도 주입되는 인슐린의 양 또한 꾸준히 줄고 있다는 오영애 씨.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등의 말초신경 부위에 나타나던 일부 합병증 증상들도 모두 사라졌다는데, 주입하는 인슐린 양은 어느 정도세요? 처음에는 6단이었는데 지금은 3단이에요. 6단, 4단, 3단 이렇게 자꾸 내려갔어. 근데 여기는 3단이에요. 변화란 거는 첫째 뭐 건강이 좋아지니까 활동력이 좋아지고 뭐든지 하고 싶고, 그렇죠. 뭐 그때는 첫때는 하고 싶은 게 없고 자꾸 사람이 이렇게 무능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아웅다웅 살면서 누구 나눠줘 예쁜 삶을 살 거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그녀의 지금 상황과 가장 맞는 말이 아닐까? 이제는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는 오영애 씨. 달라지면 확실하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술을 한잔 하러 가자 해서 가면 되고요. 국수를 좋아하는 국수도 먹을 수 있고요. 빵도 먹을 수 있고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당뇨를 앓으면 깜짝 힘들던 우울증 들어오니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무조건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런 마음을 자꾸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 그게 우울증이었구나. 우울증 증세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심하셨어요? 뭐 사돈한테도 죽고 싶다 했으니까 좀 부끄럽죠. 지원하고 나니까. 예.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부끄럽다니까요. 좋아요. 그냥 뭐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이제 나만 어른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거 생각해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후 시간 운동도 할 겸 좋아하는 자전거를 타러 나온 오영애 씨. 인슐린 펌프 착용 후 특별히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전에 해오던 만큼의 꾸준한 운동은 계속 해오고 있다는데. 주로 어떤 운동? 저는 자전거를 탄 지 한 40년 됐어요. 자전거를 좋아하고 잘 타요. 그냥 타고 막 이 답답할 때 자전거 타고 동촌 자전거길 강가를 한 바퀴 돌면 속도 시원하고 또 운동도 되고 그렇게 해요. 저는 다른 운동은 별로 하는 게 없고요. 자전거 참 많이 타요. 예. 인슐린 펌프 착용하고 운동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불편한 건 없어요. 건강했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그 시절의 의욕과 삶에 대한 열정까지 살아났다는 오영애 씨. 내가 건강이 좋아지면 내가 뭐든지 나이가 그다지 많지는 않잖아요. 열심히 사회생활 좀 더 하고 싶고요. 좀 취미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열심히 하고 싶고요. 남들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친구도 사귀고 싶고요. 인슐린 펌프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내가 한번 해보고 내가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래요. 인슐린 펌프가 지금 현재 당뇨 환자들한테서는 최고로 좋은 거다. 조금 있으면 또 좋은 기회를 만난다면 우리가 좋아져 갖고 의학이 발달된다면은 췌장 수술하는 게 있으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좋은 선물 안 받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당뇨병을 앓으신 지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정확히 진단을 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간의 다른 사례자분들을 좀 봐도요. 이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는 본인이 그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좀 증상이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보고에 의하면은 망막증도 보면은 50%가 당뇨병에 걸린 다음에 걸렸는데 막 눈이 좀 나빠지니까 그때 당뇨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알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신경합병증이야 뭐 많이 오는 거니까 제가 당뇨병을 모르고서 지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뭐 한 50%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수가 자기 증상이 와야지 네. 당뇨병인지 알아내는 사람도 꽤 많아요. 네. 아무래도 초기에는 좀 본인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당뇨병의 초기 증세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증세는 뭐 상당히 몸이 피곤한 것이 증상이겠죠. 당뇨병 원인이 그런 거니까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넣고 그래서 다음 단뇨 다시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을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만나뵌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당뇨 진단 이후에 그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그런 증상과 함께 말초신경 부분에 또 이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사례자분 말씀으로는 아무래도 그런 게 당뇨 합병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어떤가요? 맞을 거예요. 특별히 양쪽 다 아프고. 그러니까 이 당뇨병으로 특히 작게 먹은 사람들은 경우에는 에너지 부족 상태니까 이 신경이 에너지 부족 상태에서 파괴되거든요. 혈당 높은 거죠. 그래서 파괴되니까 파괴될 때 많이 아파지게 되죠. 네. 그 신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말초신경이. 그래서 이거 틀림없이 당뇨병이 난 또 이 환자 보니까 좀 작게 먹은 것 같으니까 네. 틀림없이 당뇨병 말초신경 장애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그 상태로
쭉 더 이어졌다면 더 심각한 당뇨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 신경계라는 게 우리 몸이 느끼는 게 주원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망가지면 온몸이 다 망가지는데 그 사람이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것이 신경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 신경합병증을 먼저 안 다음에 좀 지나면은 콩팥도 망가지고 동맥경화도 오게 되고 심장도 망가지고 눈도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처음에 망가지기 시작할 적에 신경합병증 때만 잘 치료해도 올바른 방향으로 네. 더 큰 합병증 안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당뇨병에 걸린지 모르셨다가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셨다가 당뇨 진단 이후에는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셨고요. 거기다가 식이요법도 굉장히 열심히 병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더 안 좋아진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특별히 많이 망가진 사람들 보면은 특별하게 적게 먹은 사람이에요. 식이요법 열심히 한 사람. 먹는 약 먹은 사람은 특별히 망가지고 그러니까 고혈당이 되죠. 신장이 이게 췌장이 망가지고 먹는 약 때문에 이 음식 적게 먹으면은 우리의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영양 실조가 와가지고 네. 일종의 영양실조 와가지고 췌장도 영양실조 망가지니까 인슐린 적게 나오니까 점점 고혈당이 되죠. 고혈당이 200 이상 되는데도 계속해서 10년 동안 치료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바꾸신 치료 방법이 인슐린 펌프 치료인데요. 기존에 먹는 약 치료법들 어떻게 좀 다른지 궁금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환자 합병증이 왔었거든요. 네. 이게 당뇨병 원인이기도 한데 첫째, 당뇨병은 음식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식요법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원인은 췌장이 망가진 거죠. 네.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 적게 나오고 이 방송 계속 듣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인슐린 적게 나니까 동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서 소화되도록 포도당이 연료인데 우리 영양분이 피에만 남아있고 우리 몸속으로 안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치료하려고 그러면 가장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중요한. 네. 근데 이걸 치료하지 않고 혈당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잘못된 방법, 음식 양을 줄여서 치료하려고 그러거든요. 원인적 치료가 아닙니다. 원인은 음식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먹는 약 치료하는 것도 좀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 먹는 약 치료를 보죠. 먹는 약 치료를 보면요. 이 아이도 먹는 약 치료 했단 말이에요. 먹는 약 치료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아주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약 먹고 세월이 지나면은 병이 점점 더 깊어지죠. 그래서 당뇨병은 완치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약 치료하니까. 당연히 결론이 그렇잖아요. 병이 더 깊어지는 거니까 완치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병이 깊어진 거죠. 그런데 또 인슐린 맞는 사람의 경우에 보면은 인슐린 공급은요, 실제로 보면은 인슐린이 식사 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식사는 안 나오고, 저녁 때 많이 나오고, 안 나오다 저녁 때 많이 이렇게 리듬이 있는데, 당뇨병의 경우에는 췌장을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적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적게 나온 것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맞는 장시간 인슐린을 치료하게 되면은 편리하게 보이지만은 피 속에 나타나는 인슐린 농도는 이런 식으로 공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 굉장히 부족하죠. 네. 아침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고혈당이 될 거예요, 식후에. 그 아침 식후를 정상화해서 많은 양을 주사 주게 되면은 여기는 맞겠죠, 그죠? 네, 그렇다면 그 인슐린 펌프를 채공하게 되면 그 인슐린 분비 기능에 있어서만큼은 정상인과 다름없는 그런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환자가 먹냐 먹다가 신경도 망가지면서 계속 나빠지고 본인도 나빠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몸에 잘못된 점을 고쳐서 그래요. 그런데 인공췌장 치료는 췌장 인슐린 안 난 걸로 정상 췌장 인슐린 공과 똑같이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마치 정상 췌장 사람과 똑같은 상태니까 정상과 똑같이 살 수 있죠.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정상과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정상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해졌잖아요. 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혹시 이분에게만 그 인슐린 펌프 치료가 잘 좀 치료 효과가 있던 건 아닌지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존의 치료법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인슐린 펌프 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연구된 바가 좀 있을까요?
네, 뭐 유명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한국의 10개 의과대학에 속해 있는 당뇨병 교실에서 먹약을 주로 치료하고 있거든요. 먹약 치료한 환자들 1299명에 대해서 25년 동안 당화혈색소 변동을 봤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25년 동안이죠. 처음에 평균치가 9.5% 정도 됐어요.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높았죠. 6.5% 이상이 되면 합병증을 틀림없이 만들어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10개 유명한 의과대학에 있는 당뇨 교실에서 먹약 치료했는데 아주 실망스럽게도 8.5%를 25년간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증 오겠죠, 그죠? 이 환자가 그렇게 합병증 온 거예요.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결과를 보면은요, 네. 어떻게 되냐면, 이게 3개월 후부터는 6.5%를 계속 유지해요. 6.5% 유지하면 합병증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저쪽 8.5% 치료하는 치료로부터 6.5 치료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회복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건강 상태가 잘 살고 있는 거죠.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걸 꼭꼭 환자들이 잘 알아야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앞서 만나봤던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도요,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 기존에 나타났던 당뇨 합병증 증상들도 무척 좋아지신 건 물론이고요, 또 다른 합병증 증상도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할 경우 그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당뇨병 합병증 치료 하나, 당뇨 합병증에 나타나는 것을 안 나타나나, 네. 그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죠? 치료 하나 합병증 있는 거 없어, 맞는 거나. 진짜 일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일이죠, 그죠? 그런데, 미국의 29개 당뇨병 센터가, 1440의 당뇨 환자에 대해서 기존에 치료하던 치료 방법과 새로 나온 인슐린 치료 방법을 이 1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당뇨 조절과 합병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예요. 그 연구인데 보면은 720명을 기존의 인슐린 치료로 치료했어요. 그랬더니 아침,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전부 다 200 이상이죠, 혈당치가. 네. 1720인데 한 10년간 평균 혈당치가.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한 거는 150이에요. 훨씬 떨어졌죠. 10년 동안 이렇게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 당화혈색소라고 장시간 혈당치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인데 이게 이제 올라가 있다는 건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거 3개월간 혈당치 평균을 말하는 거니까 보면은 처음에 같았잖아요. 혈당치가. 그죠? 당화혈색소가. 이 1440 같았는데 인슐린 펌프로 바꾸니까 이거 밑에 뚝 떨어져서 7% 유지했어, 평균이. 그죠? 이쪽은 똑같은 치료하니까 계속해서 9% 유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치료에 따라서 혈당치가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방법은. 그렇죠? 자,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원으로 직접 가서 그 인슐린 펌프 치료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병원으로 직접 가서 또 인슐린 펌프 치료 과정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보통 2주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만나 뵀던 그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교육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환자들마다 조금 네, 그렇죠.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사람 꼭 2주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안 망가진 사람은 일주일 내 교육받고 나갈 수도 있고, 교육받고 또 몸이 좋아지니까, 또 합병증으로 좀 찌들었달까 된 사람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뭐 2주, 3주, 한 달 동안 입원했다 나가는 그 교육받고 나가는 거 있죠. 평균이 2주라는 얘기고. 네. 또 이게 어떤 사람은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2주가 아니고 뭐 한 3주.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교육시키고 트레이닝,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시간이 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랄게요.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면 운동은 보통 얼마나 해야 하나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관리가 잘 되는 편인가요? 근데 사실 그 당뇨병 치료에서 운동이 차지하율은 굉장히 작은 거죠. 왜냐하면 운동이 당뇨병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도 당뇨병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인슐린 달면은 뭐 운동 안 해도 좋은 경우도 있고요. 운동하는 것은 조금 더 좋게 해서 좀 덧붙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죽자 사자 운동할 필요 없고 보통대로 그냥 밥 먹다가 10분이나 좀 걷거나 그 정도만 해도 대부분 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펌프는 기존의 당뇨병에 의해 다른 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시작할 수 있나요? 당뇨병이 있으면 모든 병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모든 세포를 짜버트리니까 눈도 망막진도 오죠. 콩팥도 망가져서 요독증이 오죠. 염통, 심장도 망가져서 심근경색증도 오고 협심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심장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뇨병 치료를 잘못한 결과로서 병이 온 거죠. 이런 게 당뇨병 치료 잘하면은 심장이 나빠진 원인이 없어지니까 심장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다른 병이 있어도 모두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인슐린 펌프입니다. 당뇨병은 온몸의 세포에 영향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당뇨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병이 뭐 신장이 나빠도 혈액투석은 좋아져요. 아까도 환자 왔는데 이 환자는 너무 신장을 당뇨병 치료를 잘못해서 다 망가뜨려가지고 혈액투석하고 있는데 인슐린 펌프 다니까 아주 잘 됐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잘 먹고 아주 건강해지겠죠. 네. 네. 그런 연관이 있군요. 네, 이렇게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또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뭐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좀 관리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는 건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래도 당뇨 환자분들께서 부담을 느꼈던 건 그 정상인 이상의 그런 관리를 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그것은 당뇨병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를 하는데, 당뇨병 환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뇨병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꼭 운동과는 관계가, 원인적으로 운동과 관계없어, 운이 좋아지지만. 그래, 근본적 원인을 치료해야만이 운동도 효과가 있는 건데. 네. 또 먹는 것도 치료하는 거 좋지만은 근본적인 췌장 기능을 좋게 하는 일을 해야만이 음식 것이 효과가 있지.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하고선 음식하고 치료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 자신을 괴롭히더라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합병 좋은 것도 나 잘못 때문에 왔다고, 내가 요령 안 했다고 그렇게 자책을 하는데, 그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올바른 치료하면 그렇지 않죠. 네. 네, 오늘도 당뇨 전문의신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집안을 무너지게 하는 병이라고 해서 순위를 매긴 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2위의 질병에 바로 당뇨병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래될수록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좀 부담이 큰 병이라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그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